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에 시장 계속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유도 모르겠고, 이거 왜 자꾸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막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하루 건너 하루 막 엄청난 시세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좀 밀린다 싶어서 나름 손절의 기준을 잡고 대응한 종목이 있다 한들, 다음날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질 않나. 오늘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나왔더니 또 급등이 나오고, 아니다. 그래도 한번 물려도, 아유, 나 죽겠다. 한번 들고 가보자 하고 들고 왔더니, 운 좋게 또 다음날 막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빠졌는데 못 팔았다 했더니 내일 좀 반등을 해주면 안 되나 하고 기다렸더니 또 다음날은 더 빠져요. 이처럼 지금은요,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종목들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미국 시장과의 온도 차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과의 온도 차가 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각각 비교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중간중간마다 언급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고 가셔야지만, 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요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모르니까는 자꾸 그냥 내 계좌에 찍혀있는 그거대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특정적인 포인트들만, 요점만 핵심적으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연속 음봉 3개를 때리고 있지만, 자, 시가 찍고 빠지고, 시가 찍고 빠지고, 시가 찍고 빠져요. 시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찍었는데 쭉 빠져서 마감, 다시 찍었는데 쭉 빠져서 마감, 찍었는데 빠져서 마감.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 갔거든요. 미국장이 신고가로 마감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가는 자꾸 높게 형성은 돼요. 근데 시가를 높게 형성해 놓고서는 이날은 그래도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 그 다음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져요. 엄청 또 더러운 거죠. 참, 진짜 이거는 뭐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거, 그죠? 맛있는 거 가지고서 앞에서 약 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또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슷한 모습은 보이지만,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1000포인트라는 기준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1000포인트 이하인 영역에서는 이 마이너스권에서는 아래 꼬리를 좀 만들어주면서 위로 좀 돌려 세우고 버텨요. 그죠? 하루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1000포인트는 최종 종가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든 또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는 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자, 여기 몇 개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연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잘 보세요. 미국장,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얘네들을 3개를 각각 비교를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뭐 대놓고 야, 얘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 비교를 할 수 없는 규모와 사이즈의,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뭐다? 이익 모멘텀 둔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이익이 축소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 그 다음에 물류 대란, 그런 걸로 인해서 물류가 또 이렇게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다 운임 비용들로 발생을 하겠죠. 운임 비용. 그래서 물건을 하나 팔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과정들에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우리는 판가는 그대로지만 원가 자체가 비싼 거예요. 판관비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일 것이란 말인 거죠. 근데 더불어 거기다가 지금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 코스피, 코스닥 각각 좀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은 어때요? TSMC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 OS, 그다음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MS 소프트웨어죠. 그 뒤에 테슬라도 절반은 제조업이지만 절반은 자율주행 플랫폼 보유하고 있죠. 애플도 생산은 다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OS 자체적인 플랫폼 보유하고 있죠. 구글,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코스피 어때요? 코스피, 네이버, 카카오 빼면은 다 어때요? 삼성전자, 우 빼면은 전부 다 완벽한 100% 다 제조업. 그죠? 반반도 아니야. 애플, 테슬라처럼 반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다 제조업이에요. 코스닥은 어때요?
판이 좀 많이 바뀌었죠. 코스닥 시장 좀 놓고 보시면은 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보시면은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 비중을 40%까지도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압도적인 시총을 자랑은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를 가면서 시총 차이를 지금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단번에 또 뚫고 올라가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뭐예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죠? 제조입니까? 비제조입니까? 비제조죠. 그 다음에 LNF. LNF는 제조죠. 그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제조예요? 비제조예요? 비제조죠. HLB. 사실 제약바이오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을 엄청 동반하고 나타내는 기업은 아니고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주. 그죠? 시총 10위 코스닥 안에 10위 보면요. 기존에 제넥심, 뭐 시젠, HLB부터 뭐 예전에 뭐 신라젠, 제약바이오 비중이 시총 상위에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2차 전지 대어들이 지금 위에 자리 잡고 있고 플랫폼, 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상당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벌써 지금 시총 상위 10위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화면이 잠시 죄송합니다. 시총 상위 안에만 10위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이 녀석들이 지금 이미 판이 이만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사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지금 실적 너무나 좋고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트렌디한 테마고 계속 뻥뻥 뻗어나가요. 카카오게임즈 오딘으로 흥행을 해서 실적도 좋았지만은 오딘 제작한 회사도 인수하면서 NFT로도 엮여가지고 급등 계속 보여주고 있죠. 펄어비스도 개별 이슈로 좀 날아가고 있죠. LNF 고성장세 계속 이어간다라는 모멘텀으로 실적으로 좀 날아가고 있죠. 어때요? 위메이드 최근에 이슈 타고 또 개별 이슈를 홀홀 알았죠. 이처럼 판이 지금 코스닥 내에서도 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계속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1000포인트라는 기준 안에서 자체적인 변동성. 지수는 그대로지만 빠질 놈들은 격하게 빠지고 오를 놈들은 격하게 오르면서 지수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밸류라든지 코스닥 전체 뭐 시가총액 같은 비중은 그냥 고저오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각각의 지금 움직이는 성향들이 다 달라요. 신고가 뻗어나가고 있고 계속 살짝 또 꼬꼬리 내리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삼성전자 비중이 크고 코스닥은 순환매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게 제조업들 기업의 이익이 축소될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큰 코스피. 그죠? 어쩔 수 없이 가장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좀 부정적이죠. 지수는 좀 약세를 보입니다. 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기업들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차익과 환차손이라는 것을 장부에 반영을 시킵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근데 일단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미국장이 정말 강해요. 지금은 그냥 미국이 답이다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도 수급이 많이 몰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수급에 또 한번 위축이 됩니다. 국내 증시 매수세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달러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충분히 또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중국. 그죠? 중국 시장 침체. 중국은 사실 진짜 참, 물론 중국도 정부 정책과 원자재 이런 것들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중국은 뭐예요? 중국의 60% 70%는 뭡니까? 중국 GDP의 60, 70%가 제조업이고요. 미국은 60, 70%가 뭐예요? 소비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지금 중국 시장도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 이렇게 좀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래저래 나발 불고 또 싸부작 거리고 여러 가지 또 막 다듬고 뭐하고 내수 시장을 키우자니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부동산 다 폭망해가지고 폭락 나오고 헝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융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자자오예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름도 참 그쵸? 자자오예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자회사들이 줄줄이 뭐가 됐냐? 거래가 잠정 중단됐어요. 주식 거래 잠정 중단. 부동산도 굉장히 지금 침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 중국 시장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리스크
잔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중국도 사실 이런 것들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솔직히 제한적인데 어찌됐건 간에 요게 가장 지금은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전히 수출은 좋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뭐예요?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수출이죠. 근데 최근에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수출 비중 중에서 제조업 아닌 비제조업의 수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뭐 꼭 오징어 게임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늘었다는 아니에요. 기존부터 우리나라는 엔터 사업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미디어, 엔터 다양하게 비제조 산업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오면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장은 기준 내년 전망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출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익의 문제다. 결국 뭐다? 이익 모멘텀 둔화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계속 지금 하방 국면을 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하방 국면 진행 중, 하락 진행 중, 그죠? 그래서 모멘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자, 내년에 이만큼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익이 이 정도일 것 같아. 아니야.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 더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오른다 싶으면 뭐 좋대라고 하면요, 더 높게 잡아요. 점점. 삼성전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삼성전자 8만원, 8만 5천 오니까 역시 삼성전자니 어쩌니 하면서 내년에 슈퍼사이클 호황기다 하면서 목표가를 11만원, 12만원 떵떵거리면서 다 불러놓더니 누구는 14만원까지도 부르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또 윗꼬리 만들고 내려와서 한참 1년 동안 못 가니까 목표 주가도 낮춰요. 원래 오르면 오른다고 더 난리를 피우고 내리면 내린다고 더 난리를 피워요. 모두가 낙관적일 때 여러분들은 비관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는 여러분들은 다시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 좋은 리포트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해소될 이유가 맞냐, 이슈가 맞냐. 차량용 반도체 지금 뭐 기존의 다른 제품들도 뭐 물류 대란에 수출 못하고 서로 주고받고 못해가지고 다 그렇게 난리가 피고 있는데 생산을 한다라고 한들 저게 지금 유통 자체가 원활해지겠냐.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연초만 놓고 보더라도 오스틴 공장 한파로 인해서 난리 났고, 여름에 대만 TSMC 물 부족해가지고 농민들 물도 못 쓰면서 공장으로 다 물 다 밀어줬어요. 이런 상황이 아직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G20 정상회의에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올해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근데 이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문제, 물론 반도체 기업들이 캐파를 늘리거나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신규로 뭔가 캐파가 더 증설이 돼야 돼요. 공급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많지만 수요는 그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캐파를 증설하고 라인을 더 구축해가지고 생산을 더 한다고 해도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시장은 계속 호황기는 맞지만 적어도 이 물류 대란, 운임,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차량용 반도체 저거 수급 제대로 조달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테슬라가 간다고 현대차가 무조건 갑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우위해서 더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먹거리를 다 뺏어가는 건데 어떻게 테슬라가 간다고 현대차가 그냥 가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 시장하고만 연결고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자동차 뭐 좋다 하는데 뭐 좋아요.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요. 왜? 이미 나쁠 거를 다 반영시키고 있고 다 나빠져 있거든. 근데 여기서 뭐 더 치고 오르니 뭐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모멘텀만 가지고 가진 않아요. 기대감만으로도 물론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결국에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다시 좀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정말 얘네들의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재무적으로 이익을 막 이만큼 발생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단기간 해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최근에 현대차 리포트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두산중공업 원전 왜 계속 그러냐? 지금 결국에 이 제조업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중국에서부터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에 돌고 돌고 돌아서 뭐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뭐 어쩌고 뭐 별거 다 하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 다시 원자력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 테마. 결국에 이 테마는 지금 갑이 돼버렸어요. 현재 이 테마는 갑이 돼버렸어. 자동차는 예를 들어 뭐예요? 을이에요. 반도체 좀 제발 좀 줘라. 우리 자동차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데 반도체 제발 좀 줘봐. 야, 우리 차량 이렇게 찍어냈는데 이거 제발 좀 미국으로 좀 갖다 던져줘라. 제발 좀 어떻게, 맞죠? 그러면 자동차 기업은 지금 뭐예요? 을이에요. 원자력 테마 지금 뭐예요? 갑입니다. 기업은 을에서 갑이 될 때 주가는 폭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거 뭐가 이러니까 저렇고 뭐 코스피가 어디서 뭐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좀 해보려고 하면은 또 힘든 게 뭐냐면 너무나 빠르게 돌아요. LFP 돌다가 2차전지 소재쪽 한번 또 툭 치고 나왔다가 원자력 왔다가 NFT 갔다가 메타버스 갔다가 정치 테마주 금요일 날 보니까는 국민의힘 그거 대선 뭡니까 그거 할 때 전당회의인가 뭐 할 때 뭐 대회 뭐 할 때 그거 할 때 VI가 30분 만에 5번 6번씩 걸려요. 소형주들이 급등 급락을 뭐 하한가 찍었다가 상한가 갔다가 20% 올랐다가 10% 내렸다가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다가 뭐 윤 씨가 딱 되니까는 또 뭐 어떻게 됐다가 막 살벌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전당대회가 아니라 단타대회가 열렸죠. 금요일날. 굉장했습니다. 코스닥도 대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최근에 셌던 이슈가 강했던 놈들만 순환매로 딱딱딱딱 보유하시고, 걔네들 순환매가 돌고 있는 사이클은 지금 뻔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만 분할로 매수를 열심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익절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답이. 그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수급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메이저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결국에 얘예요 지금. 결국에 얘입니다. 다른 거 정치적으로 엮인 것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막 수급적인 거 뭐 소형주들은 괜히 원자력 좀 엮이면 막 급등 나오고 막 움직임 나타냈죠. 좋아요. 수익 나는 건 좋지.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테마로 들어가더라도 실적을 띄고 있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과 그런 성향으로 변동성을 키웠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로 접근을 하라는 거고, 그게 저는 두산중공업과 한전 KPS를 꼽아드린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급등 못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뭐 안 드린 줄 아십니까?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한다고 다 수익 볼 수 있는 거면 너도 나도 다 돈 벌고 너도 나도 편하게 해요. 그죠? 최근에 테마적인 것들, 요소수 같은 거 남해화학, 그죠?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종목을 두드러 패더라도 제대로 두드러 패가지고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챙겨 먹자라는 거고,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준비를 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을 모르면 그냥 밀린다면 팔아먹고 오른다 싶으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한번 급락 나오면 막 뚜루룩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산중공업 34%대 이런 식으로. 그죠?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제가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씩 야무지게 준비를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VIP 방문이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벤트 다시 열어드렸으니까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44만원이에요 60일에 44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목청껏 떠들어대면서 하다못해 몇 분의 영상을,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 몇 분만 시청을 하시더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시청을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항상 전달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